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 손에 쥐고 싶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내가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해야지 그걸 빨리 끝내실 수가 있어요. 빚 갚는 거 10년, 20년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 2, 3년, 3, 4년 후에 빨리 끝내버리셔야 되거든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빚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다양하게 공모주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진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막 플렉스 하시는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그 투자에서 또 손실이 요즘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왜 그렇게 빚을 지게 됐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그렇게 빚을 낸 건 아니라 정말 100% 플렉스를 위해서 그렇게 빚을 낸 거였어요. 근데 또 요즘에 이제 특히 2020년 이후에 많이 발생한 게 어떤 거냐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 빚을 다 이제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 1억 이렇게 넘게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저는 10여 년 전에 그렇게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제가 다 썼잖아요.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덜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투자하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돈이라 되게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덜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빚에 대한 감정은 아마 좀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빚에 대해서 저는 어떤 빚을 졌고, 그리고 빚을 현재 어떻게 갚아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 조언을 또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그 빚을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 무슨 대단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던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삼성전자를 입사를 하고 나니 입사자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그 입사자 커뮤니티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빨리 만들어서 돈을 좀 땡겨 써야 된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100만 원과 미래 3년 후에 100만 원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100만 원의 가치가 미래 100만 원의 가치보다 높다는 거예요. 빨리 그 100만 원을 내가 지금 땡겨서 써야지 나한테 더 이득이지 않나? 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빨리 내가 땡겨가지고 그 돈을 빨리 쓴다라고 하면 그 돈의 가치와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들 하는 것처럼 저도 역시 3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됐어요.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고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신용등급은 한 6등급 정도 된다고 하고 연이율 한 7% 정도 된다고 하고요. 1금융권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조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졸업도 하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용등급 6등급이니 대출 연이자가 7%니 이게 되게 좋은 조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쓰다 보니까 빚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썼냐? 대단하게 제가 사치를 부렸던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학교 때 너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욕구는 있었지만 내가 분출하지 못했던 그런 소비의 욕구들이 쌓이고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에 대한 욕구를 눌러놓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직장에 취직을 하시거나 이렇게 저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신다라고 하면은 그 소비 욕구가 한 번에 빵 터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도 역시 소비 욕구가 빵 터졌고, 제가 대단하게 사치를 부렸던 거는 아니지만 그냥 옷 사고 가끔 피부과 다니고 그러면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와인바도 가고 이러면서 그냥 솔레솔레 돈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가끔 명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면서
쓰다 보니까 어느덧 마이너스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닥을 드러낸 마이너스 통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공과금이 연체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값이 연체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 나 이러다 진짜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막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돈을 갚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나이가 또 29살이었던 거죠. 이제 나는 내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났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29살이면 엄청 예쁘고 좋은 나이인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는 그냥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믿을 건 돈밖에 없어. 그러면서 막 빚 갚고 엄청 열심히 재테크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계기로 그렇게 빚을 갚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저는 그 빚을 갚을 때 어떻게 했냐? 월급쟁이가 빚을 갚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단지 농업적 근면성, 그 하나 필요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빚을 갚는데, 특히 저처럼 소비에 다 써버린 빚을 갚는데 그런 특별한 기술 같은 게 없거든요. 어떻게든 치열하게 절약을 하고 그 절약한 돈을 토대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옷에 신경 쓸 수도 없고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리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궁상맞게 살긴 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는 삼시세끼 라면만 주말에 먹더라도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렇게 궁상맞은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와의 만남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빚을 갚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들께 친구와의 만남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어떤 질문이 왔냐면, 저는 친구와의 만남이 너무 소중해요. 막 그런 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메일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조언을 드렸어요. 친구와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대체로 뭐냐면, 그분은 이제 말이 많을 가능성이 커요. 친구와 만나가지고 뭐해요? 보통 대화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푸시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를 하면서 남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보통 술을 곁들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술 마시고 대화를 하면 대화의 그 퀄리티가 어때요? 또 약간 좀 부정적인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그 시간에는 오히려 저는 친구를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라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실제로 거의 한 2년 정도를 친한 친구들을 못 만나고 지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2년 동안 친구들과의 그 연락을 뭐 단절했거나 한 건 아니에요. 연락은 계속 하면서도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요즘에 조금 안 돼. 나 좀 회사 때문에 요새 너무 힘드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정도를 이렇게 모임을 참여하는 거를 거리를 뒀어요. 하지만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2년 정도 제가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똑같이 만나가지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또 편하게 원래 하던 대로 우리 호캉스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원래의 삶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빚 갚는 당시에는 친구들과 만남의 횟수를 줄여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술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해야 하는 시기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 손에 쥐고 싶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내가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해야지 그걸 빨리 끝내실 수가 있어요. 빚 갚는 거 10년, 20년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 2, 3년, 3, 4년 후에 빨리 끝내버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젊은 시절에 2, 3년, 3, 4년의 시간도 되게 길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20대 때 3년이라는 시간은 어때요? 거의 연겁처럼 긴 시간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3년을 돌아보시면 어땠냐? 굉장히 빨리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3년도 그 정도로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의 시간을 붙잡고 그 시간 안에 뭐 빚이 얼마가 됐든 최대한 해결을 해 보시는 거예요. 물론 빚이 많으신 경우에 그 3년으로 안 되고 한 5년 정도가 걸리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단기간에 그걸 끝내시는 게 좋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서 10년, 20년 빚 계속 가지고 가시다 보면 그게 더 힘들고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빚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면 본인에 대한 그런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구 문제라든지 술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소비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빚을 모으는 기간 동안 다 내려놓고 하나에 좀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90보다 100이 쉽다. 8, 90% 정도 빚 갚는데 올인한다라고 하면은 부족해요. 왜냐면 나머지 1, 20%의 여지가 자꾸 내가 뭔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몰입하기보다 아 이것도 좀 하고 싶은데 아 나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서 빚 갚는 데에 대한 저항이 생겨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올라오니까. 하지만 그냥 빚 갚는 거 하나에 100%좀 올인을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결정이 굉장히 심플해지고요. 이 갚는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가 돼요. 자산이 더 빨리 증식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 그렇게 빚 갚는 거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저는 빨리 끝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 주주는 마이너스 통장을 갚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농업적 근면성을 토대로 그냥 정말 회사에서 돈 벌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빚 갚는 데에만 굉장히 치중을 했었어요. 돈을 굉장히 안 썼고요. 그 돈을 안 쓰는 방법이 저만의 그 철학이 있었어요. 제가 궁상맞은 절약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는 가계부를 썼고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고요. 빚을 갚으면서 제가 미니멀리즘을 좀 실천을 했어요. 거기에다 또 하나로 TV랑 SNS를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 TV랑 SNS에서 오는 유혹이 되게 커요. TV를 볼 때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소비가 늘어나요. 멋진 연예인들을 보거나 이렇게 멋진 셀럽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옷이 뭔지 되게 궁금해지고요. 입에 뭘 발랐는지 궁금해지고 이렇게 자극이 돼요. 그래서 그 자극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게 소비로 연결이 돼요. 하지만 TV랑 SNS를 딱 단식을 하고 나니까 그런 자극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미니멀리즘의 삶의 철학을 선택을 했어요. 미니멀리즘의 삶의 철학을 선택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삶이 단순하고 심플하고 편안해졌어요. 그때 돈을 많이 모아야 했기 때문에 집을 좋은 데 살지를 못했어요. 하우스메이트를 구해가지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혼자서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은 단 조그만 방 한 칸이었어요. 그 조그만 방 한 칸에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거든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중고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팔거나 다른 방식으로 나눠주거나 하면서 복잡한 제 방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행복해지고 단순해지고 이 공간이 정말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으로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기분이 좋아졌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미니멀리즘의 삶의 철학을 지금까지도 계속 고수를 해오고 있어요. 살까 말까 고민이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그냥 사지 않았어요. 왜냐면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딱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걸 살까 말까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고민하는데 또 에너지가 되게 많이 쏟게 돼요. 그런 에너지조차도 제가 세이브를 하면서 그 세이브한 에너지로 또 다른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다른 또 자기 개발을 위한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 미니멀리즘을 하면서 절약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큰 이점을 누렸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토대로 좀 마이너스 통장을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도 역시 저는 이런 미니멀리즘의 삶의 철학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아끼지 않더라도 제가 자연스럽게 소비가 통제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꼭 우리가 사야 되는 소비도 있잖아요. 물론 좋은 거 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좋은 차가 필요한 때도 있고요. 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하지만 그런 때도 내가 정말 저게 내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닌가 그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저 물건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아끼지 않고 사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어떤 물건을 사려고 생각을 했을 때 괜시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비싼 거를 사려고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사려고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에는 제 마음이 소비하는데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비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기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다 보니까 소비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졌고요. 제가 1억 모을 때까지는 가계부 되게 열심히 썼었어요. 지금은 가계부 전혀 쓰지 않고요. 이런 제 삶의 소비의 철학을 토대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흥청망청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소비가 줄어들었고, 거기에서 또 만족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비 삶의 철학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